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자랄 영감입니다. 일요일 오후에 참으로 심심합니다. 여러분 심심한데 우리 한시나 한 수 읽어볼까요? 하긴 제가 심심하지 여러분이 심심할 리가 없죠. 죄송합니다. 여기에 있는 시는 이 시는 시제목은 들야자에다가 눈설자예요. 눈설자. 여기 들야자 있고 눈설자 있네요. 제목은 야설이라는 시인데요. 자, 한번 이게 이미 여러분이 대부분이 아시고 이거 국민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유명한 시죠. 자, 읽어보겠습니다. 천설야중거. 이 천자는 뚫을 천자예요. 천착하다는 말 있잖아요. 그래서는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뚫고 말이죠. 쪼고 하는 것을 천착이라 그래요.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. 그래도 술을 엄청 많이 먹으면 위천공, 이 천자에다가 굼은 공자를 하면 그 속말로 위에 빵꾸 났다는 거, 그 위천공, 굼은 공이 천 뚫을 천자죠. 천설, 그러니까 지금 눈이 막 확 가서 우리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그래 되겠습니다만은 막 들판에 나가는데 눈이 막 내려서 말이죠.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. 이게 천설야, 들야자고 가운데 좀 눈이 막 쏟아지는 이 길을 앞이 잘 안 보이는 길을 가는데 불수는 뭐냐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. 불필 마찬가지. 호란이라는 건 말이죠. 무슨 말이냐. 후란이라고 지금도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아무렇게나 이런 말이에요. 아무렇게나 걸어가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눈이 막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더라도 바람이 불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직선으로 걸어가야 된다. 직선으로.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면 금조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아침에 이 눈길을 뚫고 가는 모양이에요. 오늘 아침에 내가 가는 이 발자국이 행적이라고 그러잖아요. 행적이라는 걸어간 발자국이란 말인데 수작, 이 후인정. 그러니까 수라는 건 뭐냐면 마침내 이런 말이에요. 마침내 뭐뭐가 된다. 될 작자죠. 뒷사람들의 이 길이라고 해서 길이 된다. 뒷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되고 마니까 내가 오늘 길을 걸을 때 아무리 그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뒷사람을 생각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걸어가 눈보라를 이기고 직선으로 걸어가야 된다. 이런 내용을 가진 시인데 참 의미심장한 시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제가 왜 이 국민들이 다 아는 이 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느냐 하면 이 시를 지은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는 여러분이 관심이 조금만 있는 분이면 누가 지은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럼 우선 이 연대순으로 본다면 이 고려 때 나홍화상이라고 말이죠. 나홍선사 아주 유명한 스님 있죠. 근데 이분이 참 고려를 대표하는 스님 가운데 한 분이면서 시를 참 잘 지었어요. 그래서 시를 짓는 스님이라는 이런 호까지 붙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썼다는 것이 그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임진왜란 때의 승병을 동원해서 그 왜적들을 엄청나게 깨부수고 말이죠. 큰 공을 세워서 선조대왕으로부터 정말 그렇죠.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들었던 서산대사. 그 사명당 유정의 스승인 이 서산대사 휴정 이분이 또 지었다. 그렇죠? 그런 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 지었다. 최근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근에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참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훌륭한 어떤 학자가 신문 전체에다가 어떤 기고를 했는데 한 100만 이상이 보는
100만 부를 넘는 그 독자가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신문의 큰 한 면을 다 썼는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김구 선생이 1948년 3월에 평양으로 가고 5월에 서울로 돌아온 뒤 집거 끝에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기념일에 한시 한 수를 지어서 소회를 남겼다. 한시 한 수를 지어서 소회를 남겼다. 그러면서 이 시를 이제 번역을 해서 실었어요. 그 이분은 참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이신데 이 시를 김구 선생이 지었다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 시는 이 조선 후기에 정확히 말하면 1771년부터 1853년까지 살았던 이 량자는 이 빛날 량자죠. 연못 할 때 연자 이 량연이라는 분이 있어요. 호가 이 임할 임자에다가 연못 연자, 바로 이 연자 임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시가 틀림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전주의 시이고요. 전주의 시이고 바로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여러분 아시죠? 광평대군 아마 지금 전주의 시 가운데 어쩌면 광평대군 후손들이 뭐 제일 많다던가요?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아요. 이 광평대군의 후손이라고 알려지는 분입니다. 이분이 시를 참 훌륭한 관료이기도 했지만 시를 참 잘 쓰셨대요. 그래서 이분이 쓴 시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는데 아직도 나홍화상이 썼다느니 서산대사가 썼다느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구 선생이 지었다느니 이런 이 틀린 주장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런데 이 시가 바로 이량연 이분의 시라는 것을 확실히 밝힌 사람이 바로 한양대 국문과에 계시는 정민 교수, 여러분 많이 아시죠? 정민 교수가 이분이 바로 이량연이 이 시를 지은 분이라는 걸 확실히 밝혔어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량연의 시라고 한 그런 설명을 한 것도 많은데 누가 이걸 밝혔다는 것은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확실히 밝히는 건데 바로 정민 교수가 밝힌 겁니다, 여러분. 이런 것들은 무슨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고증을 하면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우리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이웃집 경찰 아저씨가 오늘도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 끝을 냈더니 질문을 했어요. 뭐냐면 정민 교수가 어떻게 밝혔느냐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이량연 선생의 이 문집은 이 고전 번역으로서 만들어낸 한국 문집 총간에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는 이 시가 없어요. 그러면 이 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원래 이 세상 알려진 거는 바로 여러분이 시일야 방성대곡을 지은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병하고 난 뒤에 오늘은 내가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유명한 이 사설을 쓴 장지연 선생이 편찬한 한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량연의 시라고 써 있어요. 그런데 이량연의 문집에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상하다 하고 나홍화상이니 그러죠 서산대사니 김구 선생이니 했는데 그게 이 정민 선생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서울대 교장과학에 가면 이 원집에 빠져 있는 속집들이 있어요. 이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원집을 너무 중요시하고 속집을 중요시 않는데 속집에는 뭐냐면 이분이 지은 시 가운데 빠진 것 혹은 잃어버렸던 것 다시 모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. 확실히
증거를 잡아서 이게 일양년의 시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. 우리 경찰 아저씨 덕분에 역시 수사관의 그 눈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놓친 거를 그 정 교수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을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아저씨.